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조사에서 폭락했습니다. 23%, 취임 이후에 최저라는 기록입니다.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떤 제대로 된 이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이 대대적인 어떤 이 개편,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미약하고, 그리고 엉뚱한 무슨 박영선 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검토설 같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불러온 결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박영선 국무총리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이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 부인의 정도가 대단히 약하고 상당히 대통령실의 어떤 수준, 어떤 곳에서 일단은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이 보수 지지층의 이탈과 분노,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이라고 하는 구상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한 2년 정도 시점에서 이런 이 구상을 생각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2년 후에 이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의 소선구제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해준다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장관들 임명권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것이 대연정 제안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이 보수층에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지지율 급락의 이런 위기를 겪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로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국정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무슨 야당과의 대연정이냐, 대통령제의 취지하고 맞지 아니하다, 민생이나 살펴라,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 당시 집권당인 이 열린우리당이었죠. 이곳에서도 커다란 반발, 지지층의 이탈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위기에 좀 빠졌다고 해서 사실상 정부 운영권을 이 야당에게 내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식의 반발이 잇따랐고, 그래서 결국 이 제안은 이 제대로 얘기도 돼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 이후에 저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에 투표한 이 득표율이 45%나 되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기를 가지고 죽더라도 돗자리 위에서 꼿꼿하게 앉아서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108석만 똘똘 뭉치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대통령은 어떤 꼼수도 쓰지 말고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해라. 당당하게. 정정당당함, 당당함이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검찰총장과 대통령 후보 때 국민들이 지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윤석열의 정정당당함, 정면 돌파 때문이었지, 어떤 꼼수 같은 것을 기용을 하는 정치적인 기술, 이런 것을 기대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이 좌파 정권에서 장관을 맡았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요직을 맡으면서 이 보수 세력에 대한 공격의 최첨봉에 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 왔던 것 취임 이후에 국정 철학의 공유, 정체성, 이념적 정체성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180도 상반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총리에 기용을 한다는 게 도대체 그 발상 자체가 말이 됩니까? 총리는 대통령 유사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인물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 좌파 정당의 이 싱크탱크의 원장으로서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4년 전 총선에 대승을 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 과거 이 언론노조 이 기관지 출신. 자, 그리고 이제 노무현의 삼철이라고 불리는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좌파 노무현 정권의 핵심 참모였던 양정철이 우파 정권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니요. 도대체 이런 발상 자체가 가능합니까? 양정철이나 박영선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윤 대통령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진보 측 인사라고 해서 그들을 이 보수 정권의 핵심부에 갖다 놔서 무슨 정권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크게 이탈이 일어났으면 그런 분노는 지금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좌파 진보 세력으로부터도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선거에 지니까 위기에 몰리니까 결국 좌파에 아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비춰지고 조롱과 비판과 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전혀 윤석열답지 않다. 이런 꼼수를 쓰는 게 아니라 위기를 타개하는 해결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제한 기자회견을 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또는 이 최상병 특검법 문제라든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이정섭 전 호주 대사의 문제 그리고 물가 문제 기타 등등 이 인적 쇄신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한 모든 질문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답게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정면으로 응답을 해내는 무제한 기자회견. 그래야 잘못한 것은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아닌 것은 당당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래야 중도층을 포함한 진보 세력의 일부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게 됩니다. 항상 무슨 중도층과 무슨 진보의 일부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중도층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대통령은 무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좌파는 중도층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책이나 임무를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지지율 23%는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20% 아래로 갈지 모릅니다. 아부하고 흔들리고 꼼수를 부리는 대통령은 지지 세력은 물론 반대 세력에게도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